안녕하세요. 호서대학교 글로벌 창업대학원 원우님들, 오늘은 지금까지 진행했던 수업 시장조사 분석론과 달리 우리 원우님들 중에서 전문가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주제를 가지고 특강 형태 또 토크쇼 형태로 진행해서 여러분들과 좋은 지식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즘 금융에 대해서 많은 여러 변화들도 있는데 사실 금융에 대해서 잘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강현호 원우님을 모시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우리 모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 내용 들으시면 좋아요 또 구독하기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현호 원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학원의 몇 차이고 네, 또 네. 어디에서 근무하시고 어떤 일을 주로 하셨는지 잠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2004년부터 네. 그 메트라이프 생명에서 이제 보험을 주로 하는 이제 재무설계로서 일을 하다가 2010년부터는 좀 이제 느낀 바가 있어서 보험보다 더 확대된 재무 상담을 주로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생명보험 및 그 재무설계사의 명예 전당이 이제 MDRT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MDRT요? 네, 국제적인 조직인데 네. 거기를 이제 2016년에 이제 한국협회에서 협회장을 하면서 이제 봉사를 했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전임 협회장님들 선배들 분 중에서도 이제 이쪽에서 네.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우연한 기회에 또 제가 또 많이 부족함을 느끼는 분야도 있고 또 교수님이 하시는 또 시장조사 분석이 어쩌면 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쪽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올해부터 해서 16기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현업에서 일하시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죠? 네. 네, 근데 열심히 또 수업 임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네네. 금융이라는 것 너무나 좀 일단 숫자라고 생각하고 네. 또 많은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금융 상품들이 있는데 뭐라고 설명은 하지만 굉장히 비교해서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렵고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금융 문맹이다. 네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또 그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네. 세계 금융 이해력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금융 이해력, 네네. 국민들의 금융 이해력이 네네. 굉장히 뒤떨어진다고 해주셨는데 네. 어느 정도 뒤떨어지는 겁니까? 네. 물론 교수님하고 저하고 네. 이제 배우 세대는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우리가 학창 시절을 잘 돌아보면 학창 시절에 정치 경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는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나 이런 어떤 거창한 국가의 정책만을 외웠던 나라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요즘에는 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도 뭐 재무에 관련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국가적인 국가 경제에 의한 뭐 이런 내용들만 많이 배웠지 개인들이 어떻게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배운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그런 거 하나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금융업계에 종사한 지 올해로 17년이 되지만 아마 저희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금융을 배웠다라기보다는 판매를 위한 최소한의 지식을 배웠지 금융을 배운 적은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금융은 내가 이 업을 정말 전문가로서 하기 위한 나의 그 몫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도 이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도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금융 문맹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요. 네네. 그럼 돈을 모으면 이 돈을 일부는 쓰고 일부는 네네. 이제 저축을 한다라는 개념에서 꼬박꼬박 그 원금 보장이 되는 네네. 은행에 이렇게 넣어놓는데 몇 년 지나면은 네네. 거의 제자리 걸음이고 네네. 물가는 엄청 오르고 네. 그래서 내가 이게 돈을 도대체 어디다가 투자해야 될지 갈팡질팡 길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네. 그런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재무 설계 조금 이제 그러니까 재테크를 포함한 거겠죠. 근데 네. 재무는 조금 더 큰 확장된 의미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이제 이런 재무 설계를 하려면 또 오늘 전해주신 말씀에 전반적인 흐름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좀 저희한테 알려주실 계획이신가요? 네. 일단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원금 보장이라는 네. 얘기,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심각하게 봤던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네. 어떤 영상이냐면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충격적인 화면이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이 나온 게 있어요. 네.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이 저는 뭐 그물을 치거나 화살을 쏴서 잡는 방법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원숭이의 욕심을 이용해서 조그만 호리병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열매를 넣어놓고 멀리서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가 와서 그 구멍을 보다가 좀 경계를 하다가 아무도 없는 걸 보고 거기에 손을 넣고 이제 그걸 움켜쥡니다. 네. 그러면 들어갈 때는 그대로 있으니까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움켜쥐니까 안 나오잖아요. 네. 그제서 이제 사냥꾼이 와서 원숭이를 잡는데 그냥 이걸 놓으면은 도망갈 수 있는데 이걸 안 놓습니다. 아. 그래서 원숭이가 잡혀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금 보장이라는 부분, 네. 원금 보장이라는 거는 얼핏 듣기엔 되게 달콤한 표현인데 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20년을 저축을 했는데 20년 동안 원금을 할 것 같으면 과연 금융기관에 그 돈을 왜 맡길까? 차라리 집에 있는 금고에다 넣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땅에 묻던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네. 내가 뭔가를 네. 좀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제 저도 이제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네. 제가 제일 듣기 민망했던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재무설계를 한다, 재무설계를 한다. 이제 재무설계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않으신 분이 없어요. 근데 그 재무설계가 정말 중요한 건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재무설계는 기승전, 뭐 저는 이제 생명보험 쪽이 주력이었으니까 기승전 보험, 기승전 뭐 금융 이렇게 나온다고. 사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네. 생각했어요. 그래서 재무설계가 정말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융상품 판매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쪽으로 아주 좀 선입견을 갖는 게 돼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금융업에 종사하는 저희들의 책임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것을 반성하는 것부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일에서 한 단계 좀 도약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재무 설계라는 것은 또 이제 자산 관리도 네네네. 포함되고 또 기타 여러 가지도 포함되어 있을 네네. 것 같아요. 재무 설계 안에 하나의 자산 네네. 관리인 것 같고요. 그러면 재무 설계는 보통 어떤 것들을 설계하는 건지 좀 네.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물론 네. 정말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재무설계란 이것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 저도 이제 17년 동안 종사를 하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객분들 만나면 재무설계가 그러면 되게 어렵게 느낀단 네. 말이에요. 근데 단적으로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해요. 재무설계의 핵심은 내 자신을 바르게 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융에만 한정시켜서 얘기해 보면 내 자신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그분의 자산 상태를 보면 적어도 다른 습관은 몰라도 금융 습관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이 40인 가장을 만났는데 그분의 자산 내용을 보니까 그 전세 보증금 3억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 은행에 전세 대출 5천이고 그러면 이분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겠구나. 일단 전세 보증금과 부채만 있다는 얘기는 이분은 기본적으로 부모님한테 도움받기는 힘든 가정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어쩌면 40의 나이에 나름대로 좀 성실했던 분이겠다. 근데 금융에 대한 부분은 어떨까라고 하는 물음표가 생겨요. 또 어떤 분들은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자산 형태만 보면 이분이 지난 40여 년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하는 대략적인 그림이 오죠. 그것을 기반으로 한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그분의 어떤 성향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성향을 알면서 네네. 그분이 다시 앞으로 이제 미래 네네. 이제 재무 설계라는 미래를 포함되는 네네. 거니까 그 재무 설계의 방향성을 좀 네네. 파악을 하시게 되고 네네. 그러면 그분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여유와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전반적인 네네네. 삶의 어떤 방향성까지도 고려해서 잡아주시는 것을 이제 재무 설계라고 이해할 수 네네. 있겠네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TV에서 봤는데 어떤 한 여성분인데 젊어요. 네네. 3년 동안 일을 했는데 6천만 원을 모았어요. 근데 대단하신 그분이 분이네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주변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쫌생이라든지 뭐 이제 별별 얘기를 다 네네. 했는데 너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니?
그런데 이 친구가 월급의 70%를 네. 저축을 했대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한편 나도 저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왜 못 그랬을까? 방금 설명해 주신 그분과 같은 네네.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뭐 네네. 전세 보증은 얼마예요? 뭐 이제 뭐 크기는 다르겠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사례를 든 이 젊은 직원보다는 지금 사례를 해주신 그런 분들의 삶 속에서 네. 꿈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간 나도 조금 뭐 이렇게. 음. 그래서 그런 마음은 있지만 잘 몰라서 못하는 분들한테 네. 조금 오늘 좀 자세히 어떻게 재무 설계를 도와주시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가라. 네.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러면 금융을 어떻게 이해하고 네. 그다음에 재무 설계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알고 자산 관리를 해가야 되는데 어떻게 처음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네. 이제 최근 한 2, 3년 동안에 제가 네. 현업에서 많이 느끼는 부분은 네. 상당수의 사람들이 뭔가 금융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마도 그 내용 중에는 최근에 무슨 음. 뉴스에 나오는 네. 각종 뭐 사모펀드나 이런 그렇죠. 문제들 때문에도 네, 그렇고 맞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속담에도 음. 뭐 자라보고 놀란다, 소풍보고 놀란다고 네. 어떤 부정적인 어떤 뉴스 하나에 사람들이 선입견을 너무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아무도 안 믿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럴 때일수록 주변에 믿을 만한 전문가를 놓는 게 맞는데 아이러니하게 그런 뉴스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다 신뢰를 못하는.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필요해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역설적으로 네. 이런 뉴스들이 가만히 보면 친한 분들의 소개다 보니까 이것도 또 함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고객분들을 만나면 오늘 저와 이렇게 만난 건 정말 대단한 인연이고 이 좋은 인연이 실망으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도 결국은 네. 뭐 아까 처음에 숫자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사람과 사람 간에 있는 신뢰가 기반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아까 숫자 얘기를 하셨지만 네. 금융에서 사람들이 정말로 얻고자 하는 거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면 결국은 이 사람이 얼마나 내가 갖고 싶은 소망을 이해하고 거기에 도움을 주느냐지 고수익을 올려준다든지 네. 뭐 이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네, 사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더 실망도 하게 네네. 되는 거고 또 그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어려움이 네.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산 관리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무 설계 내에서 네네. 재무 설계 어떤 인생 설계까지 네네. 연결된 거로 좀 이해는 되는데 그럼에도 오늘 이제 금융과 관련된 네네. 자산 관리, 자산 관리 핵심은 그러면 뭐라고 보십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음. 그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라는 표현은 좀 자극적인 표현이긴 해요. 네.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 말을 좀 더 아름다운 표현을 바꾸면 네. 내 자산의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네. 그렇지가 않아요. 뭐냐면 내가 돈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수준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예를 들면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최근 같은 뭐 부동산이 폭등하는 시기에 더 이상 집이 오르기 전에 내가 집을 사야 돼서 약간 무리해서 집을 사고 그렇죠. 나면 네. 거기에 내 삶이 완전히 족쇄가. 바뀌어 버려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옳고 그르면 두 번째 문제고 네. 내가 그 자산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그 자산을 속된 표현으로 질러 놓고 나서 그 자산에 내가 종속이 돼 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현상에서는 그런 어떤 사회 경제적인 현상 속에서 나만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좀 지극히 제한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먼저 일을 벌려놨더라도 사후 조치를 좀 더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정 부분은 내가 그 자산에 대해서 충분히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사전에 충분히 내가 갖고 있는 꿈이 뭐고 현재의 내 위치가 어떻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제
적립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기에 맞게 내가 현재 상태에서 이 내가 갖고자 하는 미래 꿈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어디에서 어떤 류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과정에서 적어도 금융 분야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결정된 다음에 상품을 가입을 하든 아니면 내가 내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정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거기는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거기는 원금 얼마면 몇 년 후에 얼마 줘요?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바른 교과서적인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저는 재무설계는 그 어떻게 보면 잘못된 프로세스를 바로잡는 거라고 보는데 뭐 아까 이제 교수님 그러는데 재무설계 재테크인데 재테크는 이제 많은 기사에 나오지만 이거는 좀 표현이 조금 어떤 좀 자산을 좀 뭐 이렇게끔 노리는 듯한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네네네 그 바로 못 받거나 뭐 네네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재테크라는 함정 속에 빠져 있는 네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큰 인생 설계 속에서 자산 관리, 재무 설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재테크라는 거에 그것을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그런 네. 함정에 빠진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 가고자 하는 이제 목표가 있고 그 안에 네. 내가 얼마만큼 수익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만큼을 내가 이제 좀 모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먼저 돼야 된다. 네네. 전체를 보고요. 그러면 혹시 한 사례로 네. 우리 강현우 원우님께서 어떤 분들 재무를 설계를 했는데 그 과정 중에 본인 형태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분할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런 사례를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사례 중에서 네. 성공적인 사례도 되게 중요한데 네. 실패했던 사례가 먼저 나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2005년경에 네. 이제 그때 많이 기억을 해보시면 그때는 자고 일어나면 중국 펀드 이번에 나 몇 퍼센트 올랐다 막 네. 되게 사람들이 들떠있을 그렇죠. 상태였거든요. 네. 그때 저도 이제 지금처럼 이제 뭐 금융 판매를 위한 네. 어떤 상담을 주로 했었는데 네. 한 젊은 분이었는데 그분한테 상담을 통해서 금융상품을 판매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분한테는 그냥 수익률 몇 퍼센트를 목표로 같이 갑시다. 뭐 따로 뭐 재무 목표라는 거는 근데 그때 제 생각은 이 사람은 아직 젊으니 그런 목표를 세우기에는 아직 너무 젊지 않을까. 왜냐면 저도 이 일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2년 후에 이분이 갑자기 저하고의 관계가 끝났어요. 네. 그래서 혹시 제가 이때까지 해드렸던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냐 했더니 아니래요. 너무 감사하대요. 그런데 왜 그러시냐 했더니 자기 이번에 번 소득으로 차를 사고 싶대요. 그래서 그분은 저하고의 이제 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을 금액을 다 찾아서 차를 샀는데 1차적으로 제가 그 부분은 실패를 한 거고 두 번째는 그분이 그 차를 사는 데 있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차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그냥 판매만 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어떤 자책을 하게 됐고. 네. 이제 많은 고객들이 계시는데 네. 어떤 성공 사례 아까 네. 조금 전에는 좀 실패 사례 네네. 말씀해 주셨지만 성공 사례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예비 신랑 네. 신부를 상담한 사례인데 네. 그 예비 신부가 제 고객이었어요. 그래서 네. 예비 신부님은 지난 한 10여 년 동안을 저하고 네. 일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네. 혹시 자기 신랑하고 같이 상담을 네. 할 수 있냐 해서 네. 상담을 하는데 네. 그 신랑분이 외국계 회사를 다니는 이제 네. 소득이 억대 연봉을 받는 분이었는데 네. 한 달에 저축을 30만 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의아스러웠는데 네. 한 번 더 질문을 드렸죠. 그 네. 30만 원 혹시 어떤 상품이냐 그랬더니 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하신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적금도 아니고 그걸 하시는 경우는 의아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상품은 어떻게 사시게 됐어요? 했더니 잘은 모르겠고 이번에 결혼을 앞두고
전세 자금을 대출을 받으면서 음. 그 직원이 권해서 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통해서 금융 상담을 받을 기회가 많았을 텐데 왜 안 해봤냐 했더니 그분 하시는 얘기는 자기는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분들은 금융상품 판매만 한다는 생각에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저는 오늘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두 분께서 앞으로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네. 좋겠습니다 하고서 얘기를 드렸더니 네. 끝나고 나서는 자기가 여태까지 이런 내용들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너무 좋았다. 근데 지금 결혼이 너무 임박해서 네. 바로 오늘 결혼을 하는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결혼이 끝나고 새해 1월에 네.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시 뵀으면 좋겠다 해서 그분이 너무 저한테는 최근에 상담을 듣는 사람은 너무 좋은 네.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부가 네. 지금부터 이제 같이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네. 자녀도 이제 키워야 되고 네. 그 가운데서 그 두 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네. 이제 방향성 안에서 좋은 네네. 금융 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설계해서 이제 제시를 할 예정이신 네네. 거네요. 지금 또 하나의 노하우를 또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조건 금융 상품을 들이대가 아니라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 설계 내에서 합당한 그런 네네. 상품들이 이렇게 구성돼서 돼야 되고 또 우리도 그렇게 네네. 그런 걸 알고 먼저 금융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자세부터도 이제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네.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 전에 동학개미 네네네. 또 펀드, 네네. 또 선물, 뭐 다양한 그런 이제 상품들이 있는데 또 부동산 여러 네네.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만은 주의해야 된다. 금융이나 자산 네네. 관리 중에 흔히 뭐 이제 오적 이렇게 네네.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유명한 자산운용사 사장님도 그런 얘기를 네. 많이 하는데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성공적인 인생이 언제냐라고 잘 생각을 해보시면 네, 물론 유년에 성공할 수도 있고 네, 중년 때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네, 가장 성공한 삶은 은퇴 이후에 여유로운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결국은 우리가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한창 활동을 하는 이 시기에 우리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은퇴 이후에는 좀 생계를 떠나서 좀 더 경제 활동 시기에 못 해봤던 네. 정말로 재미있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은퇴 생활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은퇴가 아름다운 은퇴가 되면 저는 인생을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산관리 중에서도 특히 은퇴 설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은퇴 이후에는 사실은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 은퇴를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더 좋게 만들 정도의 능력은 안 되고요. 그 은퇴를 아름답게 하는 데 있어서 네. 장애물이 될 수 있는 5가지 그걸 갖다 이제 은퇴 오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5가지를 미리 예측을 해서 최대한 그 리스크를 없앨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은퇴 오적은 크게는 5가지 오적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 아시는 지금 우리 이제 금리가 저금리가 아니라 이제 거의 제로금리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물가. 물가 그러면 대략 들었을 때는 지금 물가 상승률 거의 없다는데 맞습니다. 물가 상승률 아니면 뭐 여러 가지는 제로가 맞는데 유독 내가 필요한 물건 값은 되게 비싸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엊그제 혹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 요 시기가 지나면 내년에 또 이제 종합소득 신고하는 부분에 세금에 대한 부분을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거고 네 번째는 이제 부동산에 자산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이 옳고 그르다는 문제라기보다는 어찌됐든 자산이 있는 분은 있는 분대로 부동산 쏠림 현상이 되게 심하고 없는 분은 또 주거 문제 때문에 부동산 쪽에 대한 자산 쏠림이 되게 심한데 이거는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은 인구가 계속 늘어가는 시대에 살아왔는데 정작 지난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1,300만의 인구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10년 동안에 우리는
대략 500만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물론 1인 가정 때문에 가구 수가 줄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네. 분명히 인구가 늘어가는 시대에서 줄- 살다가 네. 인구가 줄어가는 시대에서 산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쨌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부동산인데 네. 그 중에서 내 자산이 부동산에 120%가 몰려 있다.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무래도 그 100세 시대인데 네.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음. 지금의 나와 20년 후에 나는 동일하다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땐 지금의 나는 40대인 나고 네. 20년에 나는 60대인 나고 네. 그러면 우리나라 평균 건강 수명이 65세인데 그러면 그때는 음. 본격적으로 의료비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통계를 봐도 네. 우리나라 1인당 의료비 중에 거의 90%는 60대 이후에 쓴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분들이 아이 그때 가서 뭐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죠. 네. 말 그대로 어떻게 될 겁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네. 좀 주의하는 게 제일 아, 중요한 거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은퇴 설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가지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네. 도와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5점 말씀하셨어요. 제로 금리고 네네. 또 이제 물가 상승 부분 말씀하셨고 또 주택의 문제 네네. 뭐 지금 우리 이제 은퇴 이후에 네. 그 건강의 문제 네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런 여러 오적을 이제 네네. 이해했다면 네. 미래도 이제 중요하지만 지금 네. 현재 우리가 재무 관리를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게 오늘의 키 포인트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그 드네요. 아까 네. 처음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네. 내 자산에 있어서 주인공은 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요즘에 뭐 줄이니 영끌이니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한편에서는 주식으로 내 자산이 쏠리고 네. 한편에서는 부동산으로 내 자산이 쏠리고 저는 과유불급이라는 네. 말을 되게 좋아해요. 너무 좋으세요. 너무 지나치면 네. 어쨌든 탈이 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네. 그게 또 탈이 날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렇다고 보면 어떤 외부의 영향에 쏠림 없이 자기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네.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부분, 물론 지금 그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큰 네.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네. 우리가 1, 2년 살다가 네.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네. 적어도 30년, 50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자기 주도의 계획 정도는 가지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상품이 수익률이 좋다더라. 어떤 특정한 이거는 사실은 기회라고 보거든요. 네.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네. 자산이 이제 수백억 대의 자산이 네. 있으셔서 한 번은 너무 정말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네. 사장님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 많은 자산을 네. 이루셨냐 했더니 네. 그분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었는데 네. 그냥 평상시 열심히 적금 들고 막 했었는데 네. 우리 진짜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중에 가장 큰 아, 국난이었던 IMF 때 네. 헐값에 나온 네. 부동산을 매입을 했는데 그게 타이밍이 맞아서 이렇게 됐다라는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실하게 살면서 네. 자기가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인생에 기회는 얼마든지 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요즘에 기회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는 분들이 그렇죠. 많은데 네. 저는 그럴수록 자기가 주인이 되는 계획을 좀 잘 세웠으면 하는 게 저는 주인이 되는 계획이라는 게 정말 네. 이제 중요한 포인트이면서도 쉽지는 또 않을 네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산 규모 내가 이제 벌어들이는 금액이 네. 있는데 친구가 네. 또 누가 아는 사람이 이거에서 얼마 벌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쏠리게 되는 그런 사례들을 또 많이 겪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인 의식을 가지고 가려면 금융에 대한 지식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까지 좋은 사례 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금융 네. 오적 또 이제 재무관리 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네. 재무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사람들이 네.
정말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물론 요즘에 이제 가끔 이제 진짜 스마트한 분들은 많은데 음. 자기가 연봉이 얼마인지는 아는데 음. 한 달에 자기 통장에 얼마가 남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현재의 자산 형태는 이분의 과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면 지금의 현금의 흐름, 수입과 지출은 이 사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봐요. 저는 이 현금 흐름이 이분의 미래를 결정할 상수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자산을 어떻게 운용해서 어떻게 되느냐는 다 변수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차피 미래는 결정된 게 없는데 그 결정되지 않은 미래를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진짜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은 현재 본인의 자금 흐름부터 명확하게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을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상품을 할 건지 아. 그게 돼야 되는데 대부분은 네. 이 부분이 안 된 상태로 좋은 상품을 선택하는 데 좀 몰입하는 게 조금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수입 지출 부분에 네네. 명확한 파악이 되어야 네네. 되고 또 지출 부분에서도 관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어디에 쓰는지 모르고 막 쓸 수도 네네.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기본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좋은 상품을 본인의 인생상에 맞게 네. 가져가야 된다. 굉장히 알고 나면은 쉬운 듯한데 모르고 그렇게 지내해 왔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가장 큰 네. 이유가 네. 고객분들이 네. 어떻게 보면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저 사람한테 맡기면 수익이 좋아서 음.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고객분들이 만족을 하는 경우는 네. 그렇게 해서 플랜을 세워서 어떤 상품을 구입을 한 이후에 네. 자기의 목표와 이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일치해 가는 과정을 모니터링 해주는 거에 대한 만족이 되게 높거든요. 그 삶 속에 내가 좀 잘 가고 있다라는 네네네네, 그 맞습니다. 쾌적함이 또 계획대로 많은 것 가고 같아요. 있다는 거에 대한 네. 부분이 되게 아. 만족도를 높여주더라고요. 네, 아주 네. 중요한 포인트였던 네네.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산을 네.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제 고객분들 중에 네. 상당수의 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네. 얘기해요. 저는요 잘 모르는데 믿는 분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 믿는 분한테 일방적으로 맡겨서 오늘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믿어주시는 건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도 체크를 해줄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세상에 잘못 만들어진 상품은 없다고 봐요. 네. 단지 그 상품이 내게 맞는 건지에 대한 꼼꼼한 점검 없이 무조건 가입을 하는 경우. 네. 예를 들면 저는 원금만 보장되면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해서 나중에 보니까 진짜 원금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속았다라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것들을 일일이 다 시장 조사를 해서 할 수 없다면 네. 정말 믿을 만한 분과 파트너. 교감도 네. 신뢰를 네. 바탕으로 해서 상담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정말 내가 선택을 잘한 건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꾸준히 정기적으로 리뷰를 하는 절차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만 조금 더 네. 아까 제가 우리나라 금융 이해력 네네. 굉장히 낮고 네. 그다음에 사실 저는 그래서 금융 문맹이라 했는데 네. 여기서 탈피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네. 내가 네. 100이라는 게 있으면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해야 그 포기한 만큼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에서 꽉꽉 누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을 내가 놓으면 일정 부분에서는 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봐요.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원금 보장이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를 포기하면 네. 우리가 몰랐던 다양한 금융상품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투자 상품만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여러 가지 아까 오적에서처럼 제로금리, 물가상승률 이런 것들도 극복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단지 원금 보장이라는 부분만 강조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대비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그러면 어쨌든 금융 지식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조금 체험 경험할 때 어떤 부분들을 다
움켜쥐려고 한다면 네. 오히려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네요. 네, 마지막으로 네네. 좀 질문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금융 다양한 서비스의 네. 상품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금융 소비자이죠. 금융 소비자에게 바라는 네네. 그런 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금융 상품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네.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창구를 나가서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그 과정 속에서 사실 그 수많은 상품을 내가 네.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좋지만 그게 쉽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 몸에 대해서 체크를 하려면 진짜 우리 주변에 있는 병원에서 주치의를 찾고 네. 또 내 건강을 위해서 뭐 건강을 체크해주는 네. 사람들 찾듯이 네. 내 금융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네. 그분을 믿고 맡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내 상담에도 사람을 믿으면 네. 그 사람을 이제 네. 쓰는 거고 네. 한번 썼으면 네. 그 사람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분과 계속해서 교감하고 네. 공감을 하면서 네. 진행하면 네. 설사 그 상품이 수익률이 좀 저조하다 하더라도 네. 그 사람의 목표를 같이 진행해 줄 수 있는 네. 동반자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 강현우 원우님한테 네. 정말 우리가 앞으로 인생 설계와 또 연관돼서 재무 설계와 네. 관련된 자산 관리 네네. 정말 이렇게 쭉 연결되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됐습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자산 관리를 잘하면 거꾸로 네네. 또 그러면은 재무 설계가 잘된 이렇게 실현이 된 네네. 거고 그다음에 인생 설계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실현된다는 또 역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네. 있어서 먼저 우리가 부자가 된다라기보다 인생을 잘 사는 네. 행복한 노후를 잘 영위하려면 일단 인생 설계가 먼저 돼야 네. 되고 거기에 따르는 또 재무 설계가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또 전문가하고 네. 왜냐면 우리가 모든 상품을 네. 이해하고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같이 동반할 신뢰할 만한 전문가를 만나서 네. 그 어떤 금융 상품의 포트폴리오들을 설계하고 계속 이렇게 이제 그 서비스를 네. 활용하고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결론을 얻게 됐는데 맞는지요? 그렇죠. 하다못해 네. 우리가 우리 네. 자녀들의 그 미래를 위해서 네. 뭐 입시철이 되면 맞아요. 담임 선생님과도 네. 상담하고 또 뭐 네.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 의사 네.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네. 여러 가지 상담을 하는데 정작 내 자산을 관리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 상담은 안 하고 네. 수익률 좋은 거 뭐예요? 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네. 좀 한 번쯤은 네. 금융 소비자들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정말 잘못된 네네. 그 자세이자 또 네. 그런 소비자였네요. 그렇게 지금 오늘 말씀 듣고 네네. 특히 또 중요하게 다가왔던 것은 내가 그런 이제 자산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컨트롤해 나가는 네. 사람이 되는데 거꾸로 자산에 의해서 내 삶이 끌려가면 안 된다. 그러려면 아까처럼 그 설계부터 잘 네네. 계획돼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하고 귀한 말씀 해주셨고요. 네. 끝으로 또 우리 원우님으로서 우리 네네. 동료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어쨌든 제가 하는 분야에 있어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좀 기회를 좀 주신 거지만 우리 같이 학업에 이제 매진하는 우리 원우분들하고는 각자 자기 분야의 전문 분야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서로 소통하는 것도 너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교수님의 가르침도 도움되고 네. 교류도. 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네. 우리 원우님과 교류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장도 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때 뵐 때까지 우리 서로 그 먼 데서라도 좀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네.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고요. 네. 또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 원우님들과 함께 공유해 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